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컬처파. 오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참 기상천외한 일, 하지만 여기에 생각해 볼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인형 뽑기 아시죠? 사실 이건 제가 대학 다닐 때쯤에 뭐 갈라가라든지 테트리스 같은 것이 유행한 직후에 인형 뽑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유행했던 이 오락기기입니다. 집게발을 조이스틱으로 움직여서 이 집게발을 내려서 인형을 집어 가지고 올려서 밖으로 나가는 통로에다 던지면 그야말로 인형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뭐 애초부터 손재주도 별로 없거니와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어서 일찍 손을 끊었습니다만, 요즘 불황 때문인지 또 로또나 사행심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서인지 인형 뽑기 기계가 곳곳에서 다시 한 25년 만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월 5일 이 대전 지역에서 한 인형 뽑기 방에서 2시간 동안에 청년 2명이 인형을 200개를 뽑아갔다. 이래서 CCTV 통을 통해 가지고 이 두 청년이 잡혔습니다. BMW를 타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이 청년들이 잡혀서 경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 움직이는 스틱을 특정한 방법으로 조작해서 확률을 높였다. 그런데 조작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일정하게 그 조작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움직이면 이 시스템적인 조작이 아니라 기계의 오류가 발생을 해서 집게발의 힘을 높여줘 가지고 한마디로 인형을 확실히 집어서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그 일종의 기계 조작적 버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했을 뿐이다. 우리가 무슨 기계를 뜯어서 프로그램을 조작했느냐, 그래서 확률을 높인 것 뿐인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 점주들은 이 인형 뽑기에 대해서 이 30번을 해야 한 번이 이렇게 뽑힐 수 있을 정도로 확률을 조작해놨다. 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도 200개의 인형, 210개, 개당 만원이니까 210만원 상당인데 원가는 그만큼도 안 되겠죠. 이렇게 뽑는 그 부분에 달인이 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돈을 갖다 내버린 다음에 30분의 1의 확률을 높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경찰은 이를 두고 이 범죄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처벌을 유보했는데요. 유보한 게 아니라 범죄 행위가 아니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돈을 냈고, 그리고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게임을 했지 다른 어떤 반칙을 가한 게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라스베가스 가서 흔히 슬래트 머신이라는 걸 하든가, 일본에 가서 빠찡코를 하든가, 이런 것도 일정한 확률 부분들을 이 정부에서 이렇게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도박 사행 부분에서는 최소한 일정한 확률 이상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확률을 갖다가 통제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기계를 조작해서 너무 낮은 확률로 낮추는 부분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무리 그냥 게임으로 하는 애들의 인형 뽑기지만은 이 확률을 30분의 1으로 맞춰놓고 집게발에 힘이 제대로 안 걸리도록 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되게 하는, 업주나 기계를 만든 사람이나 기계를 조작한 사람이 잘못인가? 수많은 돈을 내버리고
인형 뽑기를 통해서 기술을 터득해서 그 기술을 활용한 사람들이 잘못인가 하는 부분에서는요, 저는 이 부분을 사기죄나 불법 행동으로 처벌하는 것이 무리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이런 신종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거 전례가 없어서 관련 법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티즌들은 그 인형 뽑기 단인을 처벌할 게 아니라 조작한 가게 주인이나 처벌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형 뽑기를 잘하는 것도 죄냐? 자, 그러려면 아예 30번에 한 번씩만 뽑힌다라고 써붙이든지, 많이 뽑으면 경찰에 신고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돈을 내고 기술을 터득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그 기술로 인형을 뽑은 것이 무슨 죄냐라는 겁니다. 저는 경찰이 이거는 신고감도 안 된다고 돌려보냈어야지, 이걸 가지고 제목을 검토하다가 지금 잘 안 나와서 그걸 갖다가 한번 새로운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떤 죄를 적용할지 좀 찾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 젊은 청년이나 학생들이 한다고 그 확률을 30분의 1로 저런 진짜 당첨 가능성이 없는 사행술로 확률을 조작하는 행태가 오히려 더 조사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도 중독성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인터넷에 보면 10대인데 자기가 끊고 싶은 게 인형 뽑기다. 인형 뽑기 해서 10대가 날린 돈이 5만 원이 넘는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된다. 그래서 한 번 가면 만 원, 2만 원씩 날리기도 했다. 근데 설사 재수가 좋아서 인형을 뽑아봤자 그것도 조잡해서 별 쓸데도 없다. 그냥 한 번씩 뽑히는 그 쾌감 때문에 몸 끊고 한다. 자, 근데 10대인데 벌써 이렇게 돈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소연을 한 애도 있습니다. 자, 인형 뽑기에 대해서요, 기분 상하는 진실이다 해서 이 인형 뽑기에 농락당한 그런 어떤 사례들을 열거해 놓은 글도 있습니다. 최근 길에서 우죽순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형 뽑기 방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자, 인형 뽑기 방만 880개랍니다. 그러니까 전자오락을 하는데 인형 뽑는 기계 한 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인형 뽑기 방으로 전문적으로 인형 뽑기 기계들만 한 것도 880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신고 안 하고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녹록치 않은 청년들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 어른들은 로또를 사듯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인형 뽑기를 통해서 인형 하나 뽑을 때 마치 일확천금을 얻은 것처럼 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현실에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인형 뽑기 방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소비자 지금 심리지수가 93.3이다. 2017년 1월달이요. 그래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인데도 인형 뽑기가 이렇게 다시 성행하는 것은요, 뽑힐 듯이 뽑히지 않는 인형 뽑기가 순전히 운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실력으로 안 되는 거란 거죠. 자, 인형 뽑기를 한번 해본 사람은 전부 구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뽑아갖고 올라와서 될 법 하다가 갑자기 집게 힘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인형이 툭 딴 데 떨어져 버리는 이 집게발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이 농락당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인형 뽑기 기계에 달려있는 그 인형을 뽑아서 올리는 집게 크레인은 이 일종의 디지털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률 조정이 가능해서 인위적으로 힘을 약하게 하거나 흔들어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작하느냐? 이 게임 비용이 뭐 1,000원이다, 5,000원이다, 만원이다. 그리고 상품 가격이 인형이 원가가 얼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를 벌어야 된다 하면 이거는 몇 번 했을 때 한 번 걸리게 해야 얼마를 벌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30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다가 인형을 조작해서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다 내가 할 때 뽑힐 거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30분의 1이라고 생각하지. 30분의 1도 이번에 인형 뽑기 달인이 210개를 2시간 만에 뽑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인형 뽑는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비법을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5만원에 이렇게 서로 팔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락산업이거나 사행산업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당첨 확률은 적정한 수준에 되어 있어야지, 주인이 원가에 비해서, 비용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윤을 얻도록 확률을 불공정하게 만들어 놓아도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하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정부 기관도 없다라는 거. 결국은 인형 뽑기는 실력보다 계속해서 하면, 돈을 많이 쓰면 뽑힌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다가 될 듯 하다가 안 돼, 될 듯 하다가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아까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전을 찾겠다 해서 인형을 하나 뽑겠다 하고 끝까지 달라 들어가다가 3만원씩 이렇게 돈을 갖다가 내버리고 나중에 하나 뽑았다 하더라도 그런 인형을 하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거야말로 도박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미국에서는 50년대에 인형 뽑기 기계를 도박 장치로 분류해서 이 줄을 넘어서는 이동되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이 게임물관리위원회라고 정부 기구에서는요, 확률 조정이 가능한 크레인 제품 유통을 허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데 지금 쓰이는 기계들이 무슨 다 허가해서 정부가 이 시스템을 갖다가 통제하고 있다고 딱지를 붙인 것만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으로 개조된 기계들이 유통되고 있고, 설사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인형 뽑기 기계 안에는 허접한 것도 있지만은 가끔씩 그 포스티전이나 이 포켓몬스터 같은 이 고가의 인형들도 들어있는데, 이게 정품이라도 법률 위반이라는 겁니다.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애들이 하는 일종의 게임의 경품은, 인형 뽑기 경품은 완구류나 문구류 등으로 제한되고, 가격은 소비자 판매가 기준으로 5,000원 미만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형들 중에서 대부분은 싼 거지만은 간혹 비싼 인형들도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인데 대부분 불법 영업이에요. 일부 지자체는 단속을 했지만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결국은 탈출구나 희망이 없는 이 청년들이 일종의 도박적 쾌감을 느끼고 인형 뽑기에 달라들고 있는 부분은요, 결국 어릴 때부터 이런 사행성 도박에 중독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정부에서 단속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기자가 이 온라인에서 5만원에 거래되고 있대요. 인형 뽑기의 달인이 되는 비법이요. 그래서 뽑기 기계 프로그램에 결함인 버그를 파악해서 집계의 힘을 더 세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달인이 되는 비법을 5만원 주고 구매해 보니까 인형 뽑기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계 종류별로 버그를 일으키는 조작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술을 쓰지 않고 인형을 뽑아 보니까 10번 시도했는데 하나도 못 뽑았는데, 거기 5만원 주고 구입한 비법대로 해보니까 10번을 시도해서 4개를 뽑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은 특정 조작으로 직계발의 세기를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오류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여기까지는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방법을 거래하거나 또 그 거래에서 산 방법으로 직접 뽑아보는 것이 불법인가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은 다 형사 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기계 내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절도하기 위해서 편취하기 위한 방법을 썼다고 볼 수가 없다. 버그까지도 기계에서 있는 확률에 의한 또 조작에 의한 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파악해서 인형을 뽑았다고 절도나 사기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이걸 갖고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안 되는 일이고요. 진짜 여기서 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확률을 조작해서 불법으로 또 불법 사용품을 써서 젊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현혹시켜서 이제 도박에 중독시키고 나중에는 이 젊은이들이 더 큰 돈 내고 돈 묻는 도박까지도 가게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형 뽑기 기계가요, 한 개가 새 거는 좋은 거는 한 190만원, 좀 싸구려 기계는 한 120, 30만원 하는 모양입니다. 중고 기계는 20만원부터 80만원까지도 팔리고요. 이 업주는 이렇게 목이 좋은 데는 갖다 놓으면 한 달에 기계 한 대에서 한 60만원에서 80만원 번답니다. 그러니까 기계 한 10대만 갖다 놔도 돈을 벌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떼돈을 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손님만 많은 데는요. 그러다 보니까 불황형 창업이라고 골목마다 뽑기방이 창업이 된다는데 한 주새에 5개 생긴 곳도 있다랍니다. 한 골목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는 최하는 500원부터 500원짜리 요즘 잘 없죠. 보통 1000원이거나 안 그러면 2000원, 3000원을 놓고 인형을 집게발로 뽑아서 내는 건데 이 한 24평짜리 강남의 신논현역 옆에 가게에 캡슐 장난감 기계부터 이 크레인 대형 기계까지 인형 뽑기 기계가 3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남으니까 이제는 이 오락기보다도 전자오락기 기계보다도 그것도 집에 대부분 있고 인형 뽑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 모습은 보이지 않고 동전 바꿔주는 교환기만 있고 그러니까 직원도 주인 한 명만 앉아 있으면 되고 전부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 친구하고 이래 와가지고 운이 좋으면 한 3만원쯤 하는 캐릭터 인형을 3,000원에 뽑을 수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홍대 앞에 신촌부터 시작해서 대학가에 줄을 선다는 겁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새로 인형 뽑기 방이 생긴다라는데 인건비하고 임대료는 오르는데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뽑기방 같은 창업 비용과 유지 비용이 저렴한 부분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하려고 많이 오는 여기가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골목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끼리 경쟁 때문에 서로 다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뒤늦게 뛰어든 사람은 또 실패한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은 많고요. 과거에는 이게 이 불법이었는데 음지의 영역이었는데 자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인형을 뽑으면 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정한 인형들을 뽑으면 경품이나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한마디로 도박을 가장한 인형 뽑기도 많았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뽑기방은 대부분 가게를 통유리로 하고 그런 일을 안 한다 해서 사행산업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뽑기 인형들이 대부분 10대, 20대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 인형 상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여는 이런 그 뽑기방들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하는데 10시 이 뽑기방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은 출입을 하면 안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뽑기방은 이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까지 나왔는데요. 기계를 갖다가 한 30개 갖다 놓고 한 대 한 80만원씩 놓는다면 한 달에 2,400만원이고 거기에 이런 뽑기방이 4개라 하면 한 달에 1억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점원이 없어도 기계가 알아서 굴러가고 드는 비용이라고는 월세와 기계 대여비, 세금뿐이니 편하다. 처음 개업해서 장사가 잘 돼서 주변에 자꾸 늘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게 사장은 안에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되고
근처에 자기 집이나 숙소에 있으면서 CCTV를 통해서 가게 안 상황을 살펴보다가 하루에 한 번 와서 돈만 걷어가면 되니까 기계에 투입된 돈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주인은 기계가 계산한 돈, 오늘 게임 얼마 했습니다 하는 거하고 실제 들어간 돈하고 비교해서 그냥 돈만 챙겨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을 비즈니스화해서 이 가챠샵이라고 인형 뽑기 프랜차이즈 업체도 생겨서 전국에 30개를 이렇게 개업했답니다. 뽑기방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기계를 한 달에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빌려주고, 자, 그런데 이렇게 수금 액수는 기계마다 종류가 다르지만 인기 상품이 들어있는 기계는 주말만 해도 3, 40만원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챠샵이라는 데는 인형을 종류가 이렇게 어른한테도 인기 많은 이런 인형들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단체로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뽑기방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건물 주인이 깔새로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치이면 6개월치 이 임대료를 미리 내고 매달 거기서 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도심이나 이런데 자영업자들이 망해가 나가면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가게들을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깔새로 인형 뽑기 방으로 많이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시점 돼서 장기적으로 들어올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고 가게 바꿔도 되니까요. 요즘 강남의 번화가에도요,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이렇게 깔새 월세 형태로 나오는 1층 상가들이 많은데 이런 가게들은 뭐 반드시 이렇게 뽑기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번 돈이 틀리고 나면 흥분한 청소년이 화가 나서 이 인형 뽑기 기계를 파괴하고 경품과 현금까지 가져가 버린 사례가 지난 1월달에 부산에서 있었는데요. 자, 이때 이제 돈을 훔친 사람은 어른입니다. 42살짜리 사람이 술 먹고 귀가하다가 인형 뽑기 기계에 30번을 했는데 한 번 할 때 이렇게 3회에 1,000원이라는 겁니다. 1,000원 넣으면 3번 할 수 있는 거 비교적 싼데요. 그러면 10,000원을 투입해서 30번을 했는데도 경품이 하나도 안 뽑히니까 발로 그 인형 뽑기 기계를 부수고 차서 그 안에 든 인형이나 경품을 한 이렇게 30만원 좀 훔쳐가고 또 남이 한 돈 10만원도 이렇게 40만원을 훔쳐갔다가 입건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글을 올린 사람도 있어요. 인형 뽑기 기계를 통해서 게임부를 내고 게임을 했는데 뽑기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돈만 날렸다. 그래서 주인한테 기계가 제대로 이 인형까지 내려가서 찝는 동작도 안 되더라. 환불을 해달라 하니까 안 해줘서 그렇게 항의해도 소용이 없었고 고장이라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찍어서 영상으로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결국은 이 주인한테 이야기해보고 연락이 없으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떼먹고 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주인이 문 닫아 버리겠죠. 그래서 불황형 창업으로서 도박성과 사행성 이런 것들이 불황시대에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난한 청소년들이 또 이 가난한 연인들이 뭐 달리 즐길 때는 없고 이런 걸 하나 뽑아 보려고 수많은 돈을 날리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내가 많이 날렸다. 몇백만 원 날렸다.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 뒤부터 계속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뽑아간들 그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인형 뽑기에 돈을 날린 사람들은 그들이 통쾌하게 복수를 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 뽑아가서 뭐 어디 팔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인형 뽑기 사기극이 문제냐? 확률 30분의 1. 거기서 이
수많은 돈을 날리고 터득한 방법으로 죄다 뽑아버린 사람이 문제냐. 저는 거기에 이 210개를 2시간 만에 뽑아간 사람은 아마 뭔가를 보복하고 싶다라는 쾌감에서 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익히는 데는 BMW로 타고 다닌다니까 그만한 재력이 있어서 그 기술까지도 터득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술을 터득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재력이 없으니까 몇 번 하다 말고 몇 번 하다 말고 하니까 기술이 터득이 안 됐겠죠. 그래서 뭐 이들을 뭐 의적 뭐 홍길동이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하거나 잘못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인 정신 차리길 바라고요. 확률이나 제대로 해놓길 바랍니다. 참 씁쓸한 세태입니다. 감사합니다.